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계속해서 유치권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원청업체가 있잖아요. 원청업체. 원청업체에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기 자재를 납품했다. 아니면 뭐 창호 샤시를 납품했다.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과연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그걸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그 공사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 물건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자, 밑에 한번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치권 여지 있음이라고 돼 있죠. 어쩌고 누구누구로부터 얼마 쭉 몇 개 업체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공사를 했는데, 이 건물을 공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 건물주가 직접 이런 업체들한테 공사를 의뢰했는지, 아니면 이 건물주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건물주가 어떤 그 원청이 있어요. 원청업체. 원청업체한테 턴키로 줘서 이 원청업체가 이 업체들로부터 이런 부자재를 납품받았는지,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 건물주가 이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공사라든가, 아니면 또 뭐라고 돼 있나요? 뭐 무슨 전기 공사, 아니면 뭐 이제 대부분 다 중기 뭐 그런 것들이네요. 자, 이런 업체들한테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시켰는지,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이 업체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점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점유죠.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요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자,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주죠. 건물주가 이 원청한테 하청을 줘서, 이 원청은 다시 다른 부자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재 업체들이 이 원청에 납품을 해서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왔는지, 이 2번 케이스예요. 근데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업체들이 이 건물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조정을 하겠죠. 유치권 금액이 얼마니까. 실제 이 사람들은요, 유치권 주장하려면 점유를 해야 되고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이 없이 뭐 가라로 막 터무니없이 불렸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조정 다 감액을 합니다. 감액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그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 점유 안 하고 집에서 출퇴근, 뭐 집에 있다가 뭐 가끔씩 온다거나 그러면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두 번째인데, 자, 이 건물에서 이제 건물주가 원청을 줘서 공사를 다 완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원청이 이 하도급 업체들한테 자재를 납품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하도급 업체 각각들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번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유치권이 인정 안 됩니다. 이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치권이 인정 안 돼요. 왜냐? 법원에서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이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상사채권이다.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다. 그냥 상사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뭐 상주해서 유치권 주장한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판사님 마음이겠죠.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있듯이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원청업체가 정말 이 하다가 공사가 부도가 나서 이걸 뭐 유치권 행사, 뭐 점유중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는 유치권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단, 점유를 경매 개입 등기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조건이 그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유치권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 간단하죠? 특히 어려운 거 없어요. 유치권도 우리가 이제 그 유치권 322조 1조에 보면, 1항에 보면, 대원칙에 나와 있잖아요. 대원칙에 충실하면 그것만 달달달 한번 외워보십시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이해만 하시면 이런 유치권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매 물건지에는 막 복잡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가서 저당권자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본다든가, 나 입찰자인데, 입찰 예정자인데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다. 어? 그러면 그 저당권자들은 그 내막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는 소유자한테 가면, 그죠? 소유자가 이 물건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낙찰되면 소유자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 채권자들이 다 변제를 못 받는 것은 또 다른 소유자의 재산에 대해서 또 추적을 해서 또 거기 압류를 걸고 저당 뭐 해서 또 그것도 경매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 입장도 이 물건이 고가에 낙찰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소유자한테 가서 저당권자한테 가든지, 그죠? 가서 물어보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소유자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주하고 이 원청업체하고는 하도급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계약서를, 그죠? 공사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서울에 아시는 지인분이 건설업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펜스를 다 쳐놓고 탑파기 공사까지 다 했어요. 막 철근 빔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분이 좀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경매사령관 영춘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사장님, 그러면 이 원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하도급 계약서를 쓰셨죠? 썼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임대차 계약 쓸 때도 원상회복 조항이 바로 원상회복 조항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라고 했죠? 유치권 포기 특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공사 계약서도 있어요. 공사 계약서에도 공사 계약서 가지고 계시냐고 그래서 가지고 있대. 딱 봤어요. 그랬더니 한 20장 정도 넘겨보니까 2, 30장 넘겨보니까 유치권 포기 각서라고 있더라고요. 유치권 포기 각서가 있었어요. 대부분 이런 공사를 할 때는요, 건물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난다고 했을 때 가정해서 건물주들이 나중에 이제 또 복잡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공사를 줄 때는 이런 하도급 업체들하고 계약서를 써요. 공사 계약서를 쓰는데 공사 계약서에 대부분 유치권 포기 각서를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다 넣어요. 이런 건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유치권 펜스 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꽉 막아놓은 데 가서 그 컨테이너 창고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사장님이, 야, 이거 유치권 포기 각서가 있는데,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거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이 설령이 공사업체가 공사를 다 했다 하더라도요. 공사를 다 하고 이거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유치권 포기 각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야, 저 공사업체에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풀지? 아, 골치 아프네. 골치 아플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유치권자들도 근거 없이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유치권자들하고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은요, 소유자하고 공사 하도급 계약을 써요. 공사 계약, 아니,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도 하물며 몇천만 원짜리 쓰는데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이런 큰 공사 몇십억 몇백짜리 하는데 하도급 계약서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발주라고 해도 그래요. 유치권 배제 특약을 반드시 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넣겠어요? 조그만 우리가 이제 상가를 그 중개 계약할 때도 저는 웬만하면 그 임차인들한테, 그죠? 아니면 그 건물주들한테, 저는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는 경우, 만약 임차를 못하게 할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특약까지 많이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답이 풀리셨죠?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공사업자들 분들이 하는 어떤 공사 유치권 뭐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